자,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따라가 보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예.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들고 왔어요. 예. 근데 이게 본인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주식하고도 직접적인 주가에 관련이 있으니까 좀 재밌게 들어보시면은 좀 조심해야 될 종목, 피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예.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나 실제로 이 BW를 뭐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예. 하지만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혹자들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고 예. BW 본드 위드 워런트인데 자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BW란 이런 거다 설명을 해준다면 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하고 그 채권이 합쳐진 채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는 나중에 정해진 가격에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채권은 말 그대로 그냥 회사채예요. 보통 이제 회사의 신용등급이나 그런 게 아주 우량하지 않은 경우에 너무 높은 금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낮추는 대신 그 신주 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보유를 하는 거예요. 보통 채권은 이제 그 부채로 잡히는데 주식을 하게 되면은 자본으로 잡히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융당국이나 어떤 자본시장 영역에서도 좀 그 용이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 용인해준 그런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확정된 금리는 낮지만 수익률은 낮지만 향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즉 옵션까지도 갖고 있는 예,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그 정도까지.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거. 예, 뭐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든지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회사들의 어떤 그 채권을 출자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BW나 CB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채권을 주고 나면은 그 금리만큼밖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조금 작은 회사들이라든지 벤처 회사들은 사실 그 금리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투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좀 악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통 신주인수권과 채권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으면 채권으로 금리를 먹고 그다음에 회사의 성장성을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을 통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은 채권대로 있고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대로 있어가지고 신주인수권은 또 그 워런트 시장에서 따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회사들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 이제 정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 채권은 한쪽에다 넘기고 나머지 워런트 부분만 굉장히 가격을 낮게 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워런트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중에 지분율을 늘리거나 아들에게 증여를 할 때 굉장히 좀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국세청도 이게 편법 증여다. 이게 워런트를 이렇게 싸게 그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정말 싸게 가져가면은 되게 회사가 손해를 보고 주주들이 다 손해를 보고 최대 주주의 지분율만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좀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거를 증여로 봐서 과세를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BW를 하지 않는 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굉장히 낮은 가격에 그 대주주가 지분을 인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행사를 하면은 굉장히 지분 가치가 희석이 돼 버려요. 그렇죠. 일단 상장 주식 수가 늘어나 버리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상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으면서 주식 수는 훨씬 많아지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BW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회사에서 BW를 발행한다 그럴 때는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뭐 유상 증자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상장 주식 수에 비례해서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긴 합니다만 예. 주식 수가 그렇다고 해서 자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물론 이제 뭐 사전적인 의미를 정리를 해봤고 예.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 일단 우는 띄워봤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도 한번 봐야죠. 예, 지금 이제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분리형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되면서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그 분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분리형 BW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절판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쏟아내겠죠. 기업들이. 예, 뭐 일단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대주주들도 뭐 그 헐값에 자기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최근에 그 BW를 발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3호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통계가 다 잡히질 않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1월 20일자 한 열흘치 정도만 좀 알아봐 갖고 왔는데 예.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 조사한 것 중에서 매각 대상이 불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저게 없어요. 그 정확한 그 매각가가 얼마라는 게 좀 따로 없거든요. 예. 근데 매각 대상이 정해져 있는 표를 보면요. 잠시만요. 예. 좀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좀 시간이 걸린대요. 예, 예. 어쨌든 그거를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삼자 배정으로 누군가에게 그 BW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거를 시장에다가 이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제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 가격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그게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바로 넘길 때는 이게 넘기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자한테 넘길 때는 그 가격이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근데 그래갖고 이제 삼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만을 한해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대부분은 금융회사 아니면 최대 주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에서 사채는 떼고 신주인수권만 넘긴 그 대상이 예, 예. 그걸 다시 받아간 대상이 최대 주주다. 예, 아니면은 특정 이제 그 투자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시 최대 주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해놓고 예, 나중에 다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그 회사 관계자가 가져간다. 예. 돌고 도네요. 그 돌고 도는데 그게 아들한테 줄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권 승계 목적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우회적인 증여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예. 부분. 근데 삼자 배정에 이렇게 금융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채권을 받아가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280억 원의 BW를 발행을 했는데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다 가져갔어요. 금융회사가. 지금 나오는 게 아까 말한 그거죠? 아, 예. 제가 1월 20일자 이후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현황입니다. 예. 이제 그 물량의 30은 30억 원이에요. 거기서 예. 이론가가 이제 신주인수권 워런트 가격이 428원인데 205원에 매각을 했어요. 매각 대상은 증권사죠. 한 주당 뭐 예를 들어서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론가가 이제 428원인데 예, 예. 205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아니요. 그러니까 워런트 가격이 이론적으로 428원인데 예. 205원에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일 크게 나타난 지금 여기 이제 매각 대상이 받아간 가격을 매각가라고 쓴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저 청우컴넷 같은 경우엔 거의 1,000원짜리 워런트를 뭐 100원에 최대 주주한테 넘겼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굉장히 싼 값에.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넘긴 거죠. 플렉스컴도 1,900원짜리를 597원에 최대 주주에게 넘겼다. 네, 70%를 할인해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트도 엄연한 상품인데 네. 이거를 1,000원짜리 상품을 300원에 파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럼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뭐 기업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에도 많이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예전에 논란이 됐었던 그 삼성 SDS에 대한 BW를 발행을 해서 이재용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그 팔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매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간 가격이 7,150원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게 그 당시에는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격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시민 단체 쪽에서 뭐 5만 원 이상의 뭐 그 거래된 적이 있다는 걸 밝히면서 이게 10분의 1 가격에 팔았다라고 됐는데 예. 그거는 비상장인데다가 좀 알아보기도 힘들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상장 회사들이 공시를 통해서 너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장 회사도 이 정도인데 예. 비상장이면 오죽하겠느냐. 비상장에 대한 사례로 또 예전에 이슈가 됐었던 게 그 안철수 대통령 후보 BW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안철수 후보가 5만 원의 BW를 받아갔는데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가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나 어떤 그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예. 아니면 액면 분할을 하면은 또 이렇게 쫙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이렇게 신주 인수권도 이렇게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0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액면 분할을 한 10분의 1, 뭐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했다. 그럼 100개가 그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10분의 1로 가다갔던 그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주식을 사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증자를 한다거나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면 그 워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비례해서 주식 수가 늘어난다. 예. 그래가지고 그 네. 안철수
전 후보죠. 지금은 예. 이제 원장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원장님 같은 경우도 원래 5만 원에 받아갔는데 1,71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5만 원이 1,710원이 됐다는 거는 거의 뭐 한 20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동안 계속 액면 분할, 무증 이런 식으로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1,710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생겼는데 그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신 거죠. 그 당시에는 공공연했다고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안철수 연구소도 비상장이었고 벤처회사라는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가능했는데 요즘에 일어나는 영역에서 보면은 좀 약간 부실한 회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기는 좀 묘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 그거를 발행을 주관하는 받아가는 쪽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금융회사들은 주식을 받아가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거든요. 주식을 받아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위험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증권사의 어떤 그 재무 건전성 여부를 좀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대신 채권을 받아가는 거죠. 채권만 받아가면은 특별히 리스크를 지지 않고 채권만 받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매각을 주관해 줌으로써 또 주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는 별로 받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헐값에 넘기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주간 실적도 올리고 주간 수수료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별로 부담이 없는 거죠. 지금 뭐 또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 가지가 오늘 나오고 있으면 많이 바쁩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 예. 시간으로는 그 오전 11시에 조금 전부터 미국에서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중에 역시 뭐 북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한 줄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그 대북 조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북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 뭐 유엔 대북 제재 조금 더 뭐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뭐 좀 구체적으로 강화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계속 좀 팔로우를 해보겠고요. 예. 아까 권 기자 이야기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자 그러면 신주인수권하고 워런트라고 하죠. 예. 사채하고 분리를 해서 거래하는 것까지는 좋다. 신주인수권을 뭐 누구든 살 수 있는 거니까 최대 주주한테 가는 것까지도 좋다. 예. 자 그런데 왜 최대 주주에게 싸게 넘길 수 있느냐? 그것도 너희들 마음대로. 이거는 뭐 법으로 뭐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왜 이렇게 싸게 넘겼던 이게 거죠? 사실 신주인수권 가지고 최대 주주가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사 가격을 낮추는 거. 예. 그러니까 얼마에 행사를 할지를 낮추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워런트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행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행사 가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워런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BW가 되게 묘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매각 가격 자체가 옵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옵션의 가격에 따라서 그 채권 금리도 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분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옵션을 떼어냈을 때 이 채권 가격은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옵션만 따로 떼어서 얼마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떼어서 파는 이 분리형 BW의 발행을 금지시킨다라는 내용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분리를 할 수 없는 BW 가격 자체는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가격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금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워런트만 가지고는 옵션의 가격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워런트를 따로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분리할 수 없는 BW를 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라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올라가 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근데 요새 국회가 워낙 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언제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또 그 국회에서 철회할 때마다 이건 빼고 저건 넣고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약을 하자면 현재도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 워런트를 행사하는 가격은 규정이 돼 있는데 예. 그렇죠? 그 중에서 워런트만 사고 파는 그 가격은 규제를 할 수가 없다. 왜냐? 사채와 워런트가 합쳐져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걸 분리하게 되면은 워런트 가격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예. 따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요. 그 보통 중소기업, 중견기업 하면은 무슨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늘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 중견기업 코스닥 상장사 보통 하면은 그 사장님들 보통 100억, 200억대 자산가들이거든요.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아, 예. 코스닥에 상장할 정도면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을 시켰던 거고 뭐 그렇죠. 그게 돈이 많으세요. 그게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약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예. 모르겠는데
상장사의 최대 주주와 저희 같은 개인 주주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개인 소액 주주는 정말 티끌만큼 더 힘이 없는 그런 약자거든요. 오히려 더 약자죠. 근데 이 BW 가지고 지배 주주들이 장난을 치는 거 어떤 편법 상속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말 수많은 소액 주주들 대부분의 회사의 주주 수의 99%는 소액 주주거든요. 이게 경제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소액 주주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BW를 가지고서 가업을 승계하고 증여를 하고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피해를 소액 주주들에게 다 넘기는 이런 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 행복 시대에 역행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그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예. 그리고 가업을 상속하는 데 따른 뭐 상속이나 증여 이 부분은 물론 뭐 디스카운트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특히나 뭐 BW도 그렇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뭐 증여를 하라. 예, 이렇게 그리고 유도를 가업 하면 승계 되죠. 같은 물론 경우에 이제 예.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거든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BW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어떤 그 나라나 어떤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재산, 소액 주주들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자기 재산을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거는 분명히 좀 그 수많은 500만 그렇죠.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나쁜 제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권 기자가 상당히 이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아, 전 요새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거고 또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또 마련이 돼야 될 테고요. 자, 오늘 그 11시에 인수위에서 그 발표가 됐었던 뭐 주요 몇몇 장관들 인선 결과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가야죠. 그 인수위가 그 6개 부처 장관 일단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뭐 국직한 비서실장이라든가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쪽은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었고요. 예.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병세 그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에는 서남수 위덕대학교 총장, 법무부 장관에는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내정됐습니다. 또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이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진룡 가톨릭대 한류대학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렇게 6개 부처의 장관부터 발표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자, 벌써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역시나 신문에서 본 적 없는 이름들이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하마평 기사가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마평이라는 거는 그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는 뭐 적절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그 어떤 그거에 대한 관점인데 그 전혀 안 맞는다는 건 어쨌든 그 사람들의 관점과 박 당선인의 관점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마평 기사를 전혀 쓰지 않은 저희에게 이제 면피가 된다는 거. 자, 기고만장 기자실 내일도 다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11시 2분에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